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라고 논의하고 있는 처음 그 시기로 가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층위를 섞으면 안 되는데요. 수사권만 해도 이렇게 막대한 권한이고 어마무시한 권한인데 기소권까지 같이 지닌 어떠한 이 권력층이 있으니 엄청난 사건이 암장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 당장 관봉권 띠지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검찰청장 했던 사람이 대통령 됐더니 그 일가의 범죄는 다 지금 묻혔었잖아요. 그렇죠. 계속 저 사람이 뭘 하더니 뻔히 언론으로 네. 다 보고 있는데도 계속 묻혔었잖아요. 지금 특검이 밝혀내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식의 검찰 내부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암장되고 사라졌을 사건들이 저는 사실은 있지만 우리가 못 밝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소하고 수사를 한 기관이 가졌을 때의 문제점을 그러면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존치시키자고 하는 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은 게 그거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기소권을 가진 주체가 수사까지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계속 봐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리하자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다시 거기에 수사권을 주자고 했을 경우에 기소권을 가진 자들이 보안 수사를 하면서 생기는 그 부작용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보완하고 막을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야 사실 이 논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수진 변호사님 말씀이 뒷부분부터 설명을 네. 드리면은 수사 기소가 붙었을 때의 대안은 사실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붙었을 때 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근데 지금 형태 경찰에 의해서 부실 수사나 왜곡 수사를 했을 때의 어떤 이걸 필터링하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형사과장이나 서장이나 이 전문가들이 이걸 못 걸러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위수로 올라갈 때 수사 경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승진은 수사 경찰한테 우선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위직은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네. 상위직은 이걸 몰라. 그러니까 애매한데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행정경찰, 수사경찰에 대한 분리와 전문화가 안 된 상태니까 이것이 부실이라든 이걸 밑에서 알아서 헤쳐먹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네.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 진급이나 윗단계에서 이걸 전문가로 바꿔서 필터링할 수 있는 구조를 한 단계 혹은 두 단계를 만들어내서 한번 결과를 보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부실 수사가 걸러질 수 있다. 예. 물론 다는 못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수사 기록 부분에서의 공개를 통해서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검찰의 수사 기소가 붙었을 때에 벌어지는 그 엄청난 거는 그 사실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가치를 놓고 봤을 때 네.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은 명확히 맞는 겁니다. 수사 기소의 분리는 맞다는 예, 거죠. 예, 예. 근데 지금 와서 이것을 뒤로 돌리자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경찰의 부실 조작을 필터링할 수 있고 경찰을 전문화시켜서 뭔가 이들을 탄탄하게 해서 정의로운 경찰을 만드는 것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핵심이죠. 그럼 보안 사건을 줘서 검찰한테 가버리면은 네. 영원히 경찰은 바보 경찰이 되는 겁니다. 항상 못하는 경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어차피 보완해주는 검찰이 있는데 왜 여기서 전문성을 높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네. 그걸 먼저 나오고 해야 되는 거죠. 핵심은 경찰의 수사가 전문화되고 행정적 수사권이 분리되면서 필터링이 되고 그거의 아주 일부가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보안수사 요구든 아니면 다른 다원에서의 필터링이든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생각하지 않고 보안수사권 줘야지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선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 말씀. 수사실명제를 하자 이런 것도 대안으로 검토됐다는데 워낙 수사 현장에 계셨으니까. 네, 근데 이겁니다. 응. 수사 실명제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수사 단위가 어딘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수사의 단위는 팀 단위인데요. 네. 근데 이거 좀 애매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팀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예요. 그러니까 팀 단위로 했을 때는 무슨 문제는 그 성과를 나눠 먹습니다. 네. 그래서 실명제라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에 안 맞는 건 아직까지. 왜 그러냐? 우리는 경찰 수사관을 교육 훈련 시켜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다 도제입니다. 도제. 흔히 말하는 형님 동생으로 사수 부사수를 합니다. 기자들도 그래요. 네. 그러면 문제는 법조도 그렇죠. 좋은 로스쿨 되고 많이 바뀌었죠. 로스쿨 되고 많이 좋은 바뀌었어요. 사수를 만나면은 좋은 부사수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간호사의 태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 흔히 말하는 네. 그냥 까려면 까 위에서
계급주의, 네. 연차주의가 되는 거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수시로 2년 3년마다 경찰관 수사관 학교를 오랫동안 하면서 능력 있는 경찰관을 키우고 능력 없는 애들을 빨리빨리 제껴냅니다. 네. 근데 우리는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수사팀으로 하니까 거기서 그냥 모자라는 애도 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사 네. 자체가 능력이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 실명제는 이 현실을 못 반영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못하고 수사 실명제를 하니까 자기 실명을 하면은 검사처럼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가라로 치죠 당연히. 죄송합니다 이게 근데 가라로 쳐갖고 하니까 네. 그건 대안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벌써 10시 54분 지나고 있어서 저희가 요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장윤기 사건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요.